2021년 10월 16일 다음 산업혁명은 아프리카? 그렇다면 아프리카를 노리는 기업은 어디인가? 라는 주제로 미니스탁 매수일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날은 역시나 반등의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3대 지수가 모두 오른 채로 마감이 됐습니다. 뉴욕 마감 기사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3분기 실적 좋다. 은행주 일제히 강세, 웰스파고 6.77% 올랐다. 지금까지 실적을 내놓은 41개의 S&P 500 기업 중에서 80%가 예상 순이익 어닝 per 쉐어를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전반적인 기업들의 실적 향상으로 인해서 경제 성장이 기대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 지금의 인플레는 좀 괜찮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동시에 앞서에 계속 그 코로나 때문에 양적 완화를 많이 했는데, 워낙에 양적 완화를 많이 했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인플레이션 같은 것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금리 인상 어느 정도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금리 인상이 되면 장단기 금리 차를 이용해서 은행주들은 실적이 개선되죠. 은행 예대 마진이 올라가고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은행주들이 좀 오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고, 결국 전반적인 경제 체계를 앞두고서 은행은 성장에 따라간다라는 생각을 주린이로서 배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가 좋아질수록 은행도 성장이 따라간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포트폴리오 안정을 위해서는 은행주를 좀, 그래서 어느 정도 비중을 갖고 가면 좀 포트폴리오에 안정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해볼 수 있고요. 두 번째, 9월 소매 판매가 강세였다. 인플레 공급망 문제가 있었지만 큰 타격이 없었다. 소매 판매 지수를 보니까 그 내용인데요. 경제 재개에 어찌 보면은 좀 중요한 부분이죠. 수요라 볼 수 있는 공급망 문제나 인플레 같은 것이 있었지만 어쨌든 수요가 줄지 않았다. 소매 판매는 꾸준히 더 좋게 나오고 있다. 경제는 나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룰대로 매수를 하였습니다. 평가액은 4,258만 1,645원이 되어가고 있고요. AMD가 조금 더 상승해서 많이 올라주고 있고, 꾸준히 월트 디즈니는 계속해서 모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포드가 많이 좀 올랐죠. 보잉이랑 캐터필러가 좀 올라주면 좋겠는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도 아직 회복 반등의 느낌이 오지 않고 있고요. 아직도 모아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계속 좀 지지부진할지 몰라서 좀 천천히 담고 있습니다. 금일 주문 내역은 스타벅스 2만원, 디즈니 3만원, 페이스북 3만원, 스퀘어, 코카콜라 각 1만원씩 총 10만원 매수했습니다. 카카오에 대한 기사가 있어서 관심 있게 보았는데 제목이 그렇습니다. 카카오 그때 살 걸 그랬나. 주가가 마이너스 23%까지 추락했다가 반등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재밌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카카오를 두고 이렇게 말한 부분이죠. 10층 빌딩에서 아직 1층만 장사하고 있다. 확장을 9층을 더 확장할 수 있다는 거죠. 카카오의 성장성 혹은 확장성을 보고 아직의 주가의 밸류에이션은 1층 장사할 만한 수준이다. 더 많이 주가가 좋아질 수 있다라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좀 기가 막힌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은유적으로 규제로 좀 위축돼서 그렇지 카카오의 유저 결집 능력이나 확장성은 어마어마하다는 것 알고들 계실 겁니다. 물론 좀 국내에 국한되어 있긴 하지만요. 주가를 보시면 지금 12만 원이 좀 넘어가고 있는데 최근까지 11만 원대로 떨어졌었죠. 근데 한창 때는 14만 원이 넘어가면서 야 이거 20만 원까지 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때 사신 분들도 많았고 저 같은 경우는 한 요쯤 고민했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주가가 현재 고점 대비 마이너스 17% 정도 내려온 수준이고요. 반등이 나왔다지만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는 아직도 좀 저렴한 구간에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PER 기준으로는 여전히 113배입니다. 높은 수치예요. 굉장히 높은 수치고 퍼 관점에서 보자면 싼 게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어찌 보면. 하지만 저는 두 가지 이유로 현재 카카오보다는 페이스북의 매수를 더 해보고자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첫째는 현재 환율이 1180원 정도 되어 가고 있는데 최근 1200원 찍고 다시 좀 내려온 상황이죠. 근데 달러 강세가 앞으로도 좀 더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많이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카카오가 10층 중에 1층만 장사를 하고 있다면 페이스북은 제가 생각할 때는 100층 중에 30층 정도만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70층이 남아 있습니다.
주가 역시 근래 보기 드문 매력적인 구간에 있습니다. 주가를 한번 보면 연초 고점 대비해서 꽤나 많이 내려왔어요. 52주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15%로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악재가 겹쳐 있었죠. 뭐 내부 고발도 있었고 여러 가지 것들이 겹치면서 지지부진한 상황이죠. 규제를 역시 받고 있고. 근데 국내 코스피만 해야겠다는 생각이 아니시라면 굳이 강남 부동산에 해당할 수 있는 페이스북 빅테크에 대한 미국의 빅테크 종목에 대한 페이스북에 대한 매수를 고려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 가지 기사를 더 가져와 봤습니다. 작년 5월 17일의 기사인데 1조 2천억을 들여서 아프리카 일대에 해저 광케이블 구축한다라는 내용인데 유저를 확보하겠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일대 인터넷을 뚫어서 정부나 여러 기업 자체 기업들이 인터넷을 뚫을 만한 여지나 돈이나 뭐 그런 깜냥이 안 되니까 직접 내가 해줄게라는 걸로 페이스북이 투자하는 거죠. 아프리카 쪽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겁니다. 아프리카의 인구수만 해도 12억입니다. 굉장히 많죠. 그런데 아직 인터넷 보급률이 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노다지죠. 가입자가 아프리카 인구들이 들어오게 되면 12억의 유저를 품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책 한 권 더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 마우로 기엔이라는 교수님의 2030 축의 전환이라는 책인데 굉장히 출간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인기를 많이 끌었던 책입니다. 이 책이 유명했던 이유는 2030년 그러니까 다시 말해 10년 안팎의 변화를 매우 구체적으로 전망을 했다는 데서였습니다. 책을 읽어보시면 큰 줄기가 바로 미래에는 여성 그리고는 지역적으로는 아프리카가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를 강조했는데 인구수나 개발의 정도 같은 것들을 고려했을 때 다음의 산업혁명은 아프리카에서 일어난다라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대해서 너무 막 낙후됐다, 예전 소말리아 이런 거 생각하시면서 되게 힘든 그런 것들만 떠올리시는 이미지의 분들이 많은데 물론 지금도 그렇다고 굉장히 유복해지고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굉장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성장률이 굉장하다. 아프리카가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바로 이 아프리카에 대한 투자와 기업의 선점이 과연 누가 빠를 것이냐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이것을 투자 아이디어로 활용해 보시면 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프리카가 떠오르지 않았을 때 산업혁명이 아프리카에서 일어난다는데 아직은 어느 정도 진행되지 않은 밑단계의 빙산의 일각인 상태에서 투자를 하면 좋은 것이죠. 뭐든 구축되지 않고 좋아 보이지 않고 우려가 끼고 전혀 기대하지 않는 그 상황에서 진입하는 것이 결국에는 큰 수익이 다가오는 것이니까 사실 지금 아프리카에 투자하고 있는 곳을 한번 찾아본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기사 읽어보시면 페이스북도 그렇지만 구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아프리카에 유저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유저가 워낙 12억으로 많으니까 아프리카에 힘을 싣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성공 투자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겨울 옷들 다들 꺼내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